뇌졸중은 반신마비나 언어장애를 겪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인데요. 그런데 젊은 남성 뇌졸중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오랜 흡연이 발병 원인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금연의 중요성이 나타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연구를 주도한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배희준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뇌졸중 하면 흔히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뇌졸중이 어떤 질환인지 또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뇌졸중은 갑자기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신경학적 증상으로는 안면마비를 비롯해서 편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등이 대표적이고요. 영어를 쓰는 선진국에서는 페이스의 F, 암의 A, 스피치의 S, 타임의 T를 합쳐서 FAST라고 하면서 빨리 병원에 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젊은 남성 뇌졸중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오랜 흡연이 원인이었다라는 그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연령대별로 살펴봤을 때는 뇌졸중의 주된 발병 요인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남자의 경우 45세까지는 담배가 주된 원인이고요. 예. 고혈압은 남녀 공이 모든 연령대에서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65세 이상에서는 뇌졸중의 과거력이 역시 남녀 모두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45세 이하 남성 뇌졸중 환자 절반 이상의 발병 원인이 흡연으로 분석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흡연이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이유가 뭔가요? 흡연은 그 자체가 동맥경화의 원인 인자입니다. 또 흡연은 혈액 점도를 올리고 그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줘서 직접 혈전 형성을 촉발해서 뇌졸중의 발생률을 올립니다.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뇌경색은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은 약 2배, 뇌출혈의 일종인 거미막하 출혈은 2배에서 4배 정도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흡연으로 인해서 뇌졸중의 발생률이 약 2배 정도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여자의 경우 46세에서 65세 여자에서 가장 컸고요. 한 2.6배에서 7배 정도 되고요. 45세 이상의 남자에서 그 다음으로 2.4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예. 흡연은 사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데 금연을 하면 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네, 금연을 하고 12시간이 지나면 혈중 산소량, 일산화탄소량은 정상과 같아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절반으로 떨어지고요. 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비슷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앞서 여성과 남성의 뇌졸중 환자 비율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혹시 발병 요인도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 여자가 남자와 다른 점은 일단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다. 예. 그래서 65세 이하의 경우 한 6에서 8%만이 흡연으로 인해 뇌졸중이 발생되고요. 65세 이상에서는 흡연이 별다른 원인자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5세 이하에서도 고혈압이 남자보다는 좀 비중이 낮고요. 그 밖에 65세 이하에서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이런 관상동맥질환 같은 게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단지 65세 이상에서 당뇨병이나 관상동맥질환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남자보다. 그게 좀 특징이고요. 그렇군요. 예. 또 앞서 뇌졸중이 발생하면 언어장애나 반신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뇌졸중이 나타나기 전에 의심해 볼 수 있는 전조 증상이 따로 있을까요? 이게 전조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뇌동맥이 막혔다가 그래서 증상이 유발되고 다시 뚫리면서 증상이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뇌졸중의 증상과 그렇게 다를 게 없고요. 예. 단지 이제 기간이 수분에서 길어도 1시간을 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마비, 또 언어장애, 의식장애, 어지럼증, 또 물체가 2개로 보이는 복시, 심한 두통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또 갑자기 나타나는 또 질환 아니겠습니까? 미리 진단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뇌졸중을 미리 진단하고 또 치료받게 됩니까?
일단 증상이 있어 병원에 오게 되면 어떤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지 진찰을 받게 되고요. 예. 보통 CT나 MRI 같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제 시간 이내에 오게 되면 요즘 6시간까지도 가능한데요. 막힌 혈관을 뚫는 치료를 받게 되고 일단 뚫고 나서는 다시 안 막히도록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고 또 금연이나 혈압 관리와 같은 위험인자 관리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치료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이 재발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저희 그 뇌졸중 임상연구센터 자료를 약 1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달까지 약 3%고 1년까지 약 6% 정도가 재발을 합니다. 근데 이는 약을 잘 드시고 관리도 비교적 잘하는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이런 일을 서울이 한다면 이보다는 훨씬 높을 것입니다. 네. 1990년대 행해진 외국 연구들에 의하면 1년 재발률이 약 13% 내외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잘 그 말씀을 들어야만 3%, 2%로 낮기 때문에 한번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끝으로 생활 속에서 뇌졸중을 좀 미리미리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그 뇌졸중 학회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뇌졸중을 비롯한 그 심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수칙을 9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담배를 끊는다, 두 번째가 술은 하루에 한두 잔, 그리고 세 번째가 음식은 싱겁게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한다. 네 번째가 가능한 운동 매일 30분 이상 하기, 다섯 번째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 여섯 번째가 스트레스 줄이기, 일곱 번째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하기, 여덟 번째가 고혈압, 당뇨병 같은 이상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하기, 아홉 번째가 증상 있을 때 빨리 병원에 가기인데 사실 9가지가 좀 길어서요. 요약해서 꼭 중요한 거 3가지만 고르자 하면 예. 첫 번째 담배 끊고, 두 번째 매일 30분 운동을 하고, 세 번째 고혈압, 당뇨 등 원인 질환을 열심히 꾸준하게 치료하자. 3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에 심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예. 많은 분이 도와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가능하면 이 법안이 올해 통과돼서 뇌졸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무엇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네. 힘주어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배희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무엇보다 흡연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금연하시거나 흡연량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 30분 운동하는 것과 또 네. 고혈압과 당뇨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진단해서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